겨우 집 한 채도 못 해주는 부모가 무슨 부모예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하루였습니다. 사돈댁 앞에서 며느리가 대놓고 저한테 막말을 퍼부었고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집어넣으려 했죠.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사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미난 사연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저는 한말자라고 합니다. 올해 칠순이죠. 오늘 이야기는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고급 한정식 집에서 제 얼굴에 쏟아진 국물 말이에요. 그날은 제 칠순 잔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돈 박미정 권사님 생신 겸 양가 모임이라고 해야겠네요. 제 생일은 그냥 핑계일 뿐이었으니까요. 강남 어디쯤 되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한 상에 15만 원은 좋게 나올 것 같은 곳이었죠. 저는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서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턱 조심하세요. 며느리 서진이가 저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다정한데 손은 차가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사돈 부부가 이미 앉아 계셨어요. 윤태성 장로님과 박미정 권사님. 둘 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계셨죠. 아이고, 사돈 어른 오셨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미정 권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눈빛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마치 얼마짜리 물건인지 가늠하며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평생 습관이었으니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맛있고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근데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댁 눈치가 보여서요. 사돈 어른은 평소에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박미정 권사가 물었어요. 물론 다 알면서 물은 거죠. 저는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나 하지요. 아, 그래요? 전에는 뭐 하셨어요? 목욕탕에서 일했습니다. 아, 목욕탕이요? 어머, 그럼 평생 막노동만 하신 거네요? 막노동.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셔도 연금 같은 건 없으시죠? 요즘 노후에 연금 없으면 힘들잖아요. 우리는 남편이 회사 다녀서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타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돈은 없어도 아들 하나는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며느리 서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준호 장가 보낼 때 뭐 해주신 거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지 몰랐어요. 저는 많이는 못 해줬지만 많이는요? 하나도 안 해주셨잖아요. 전세금도 저희 친정에서 다 댔고 가구도 저희가 다 샀잖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아, 그만. 제 아들 준호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에휴, 집 한 채 못 해주는 부모가 무슨 부모예요? 요즘 시대에 말이 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준호 하나는 사람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한다.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앞에 놓인 뜨거운 된장국을 들더니 제 앞으로 대놓고 쏟아버렸어요.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근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목욕탕에서 평생 물 깃던 손으로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발. 뜨거운 국물이 제 무릎에 쏟아졌어요. 하지만 더 뜨거운 건 제 얼굴이었습니다. 모욕감이라는 게 이렇게 뜨거운 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냅킨으로 국물을 닦으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평생 습관이니까요. 뭐든 제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요. 아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돈인 윤태성 장로는 코웃음을 쳤어요. 박미정 권사는 은근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화장실에 가서 옷을 정리하는데 가방 안에서 우편물 봉투가 보였어요. 며칠 전 집에 온 거였는데 글씨를 잘 못 읽어서 그냥 가방에 넣어뒀던 거죠. 재개발 조합 모시기. 잘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쓰여 있는 건 분명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70년을 산 얼굴. 모욕감이 뒤덮은 얼굴. 그리고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살이었어요. 시집도 못 간 처녀가 목욕탕에서 일을 시작했죠. 한일 목욕탕.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했어요. 보일러 불을 떼고 물을 데우고 수건을 개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말자야, 물 온도 좀 봐라. 말자야, 목욕탕 구석대 좀 밀어라. 말자야, 이 할머니 등 좀 밀어드려라. 하루 종일 말자야, 말자야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싫지 않았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으니까요. 당시 목욕탕 주인은 이정희 할머니였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죠. 돈만 달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말자야, 내가 죽으면 이 목욕탕 내가 운영해라. 이정희 할머니가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내 자식들은 내가 언제 죽나 기다리는 것들이야. 근데 너는 다르더라. 넌 내가 아파하면 옆에서 같이 아파해 주잖아. 35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중간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지만 목욕탕 일은 계속했어요. 우리 집 살림이었으니까요. 제가 40대가 됐을 때쯤 이정희 할머니는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목욕탕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저를 말자 실장님이라고 불렀죠. 실장님, 오늘 물 진짜 좋네요. 실장님, 우리 손자 돌잔치 떡 좀 가져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그런 말들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에 제가 들어있다는 게 기뻤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에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쯤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이정희 할머니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목욕탕 정리하셔야죠. 재개발 들어오면 보상금 나온대요. 그 건물명에 우리한테 넘기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 자식들은 어머니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뿐이었어요. 이정희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말자야,
변호사 선생 좀 불러다오. 네, 변호사요? 응, 내가 정리할 게 있어. 며칠 뒤 정장 입은 젊은 변호사가 왔어요. 이정희 할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한말자 씨, 여기 좀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수북했어요. 저는 글을 잘 못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죠. 이정희 할머니께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말자 씨명의로 넘기시겠답니다. 예, 저한테요? 네. 할머니 말씀이 35년 동안 이 목욕탕을 지켜준 대가라고 하시네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도 우셨어요. 말자야, 넌 내 사람이야. 내 자식들보다 더 내 사람이지. 이 명의는 내 거야. 절대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마. 할머니, 여기 도장 찍어.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도장이 될 거야.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정희 할머니가 저를 믿어준다는 건 알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 뒤 이정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변호사를 붙잡고 소리 질렀어요. 목욕탕 명의가 왜 말자 실장한테 넘어갔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이정희 어르신의 온전한 의사였습니다. 이에 제기하시려면 법정에서 뵙죠. 자식들은 저를 원망의 눈으로 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정희 할머니의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정희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서류를 집에 가져와서 낡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재개발이니 조합원이니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죽은 건 5년 전이었어요. 지병이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빚을 졌고 남편 명의 집도 다 날렸죠. 남은 건 병수발로 달아빠진 제 몸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아니다, 나는 괜찮다. 혼자 어떻게 사세요? 집도 없고 연금도 없잖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낼 형편이 안 됐었거든요. 며느리 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작은 방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안일만 좀 도와주시면 저도 일하기 편하고요. 그렇게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친절한 듯 했고 손주들도 반가워했죠. 근데 불과 한 달이 지나면서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세탁기 돌릴 때 온도 설정 이렇게 하세요. 옷 망가져요.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실에서 벌금 나와요. 어머니, 청소할 때 구석구석 좀 하세요.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먼지가 그대로 자나요.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어느 날부터는 식탁에 제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부엌에서 드세요. 식탁이 좁아서요. 저는 부엌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가족들이 식탁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일하던 때보다 더 바빴어요. 어느 날 저녁
TV를 보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광고였습니다.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시는 햇살 가득 요양병원입니다. 저는 이사 윤서진입니다. TV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할머니 손을 잡고요. 엄마, 우리 서진이 멋지지? 병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TV 속 며느리와 집에서 저한테 하는 며느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게 수건을 던지듯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수건 접을 때 호텔식으로 접어주세요. 우리 집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접는 건데? 모르면 인터넷 좀 찾아보세요. 요즘 누가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뤘어요. 자식들이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요.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권사님. 아니, 시어머니가 뭘 알아야 말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네네, 요양원 얘기는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집 앞에서 누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 혹시 한말자 이모님이세요? 돌아보니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누구신데요? 이모, 저예요. 도윤이요. 정도윤. 도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한일목욕탕 단골이었잖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이모가 라면 끓여주시고 수건도 챙겨주셨잖아요. 아, 그 꼬마 도윤이? 네, 이제 변호사 됐어요. 도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혹시 시간 있으세요?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해요. 카페에 앉았어요. 도윤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모, 혹시 한일목욕탕 재개발 관련해서 서류 받으신 거 있으세요? 서류? 글쎄, 집에 우편물이 몇 개 왔는데 나는 글씨를 잘 못 읽어서 이모 명의로 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엄청 중요한 건데. 도윤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모, 요즘은 이렇게 녹음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이모한테 이상한 서류 갖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하면 절대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재개발 조합 법률 자문을 하거든요. 조합원 명단에 이모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재개발 사기가 워낙 많아서요. 도윤이가 제 번호를 받아가고 자기 번호도 저장해줬습니다. 이모, 꼭 연락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모 도장은 이모만 찍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서랍을 뒤져서 이정희 할머니가 남긴 서류를 꺼냈습니다. 글씨는 잘 안 보였지만 제 이름 한말자는 보였어요. 그리고 조합원, 재개발 같은 단어들도요. 이게 대체 뭐지? 잠이 안 왔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우편물이 계속 왔어요. 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안내, 조합원 권리 확인서, 등기우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잘 못 읽으니까 그냥 식탁 위에 방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들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 우편물들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목욕탕 관련된 것 같더라. 며느리가 봉투를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서류를 보더니 입을 벌리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재개발 조합원 자격증이에요? 그게 뭔데? 이게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요. 한일목욕탕 자리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며느리가 급하게 사돈 어른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외출했어요. 분명 사돈네 가는 거였죠.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이모, 혹시 재개발 관련 서류 보셨어요? 절대 함부로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며칠 뒤부터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다. 어머니,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아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지내시고 병원도 바로 연결돼 있고요. 난 요양원에는 안 가고 싶은데.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노인들도 본인 삶이 있어야죠. 준호도 어머니 신경 쓰느라 일에 집중을 못해요. 그건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며느리가 서류를 꺼내더니 펼쳤어요. 여기 좀 보세요. 요양원 상담 신청서인데 여기랑 여기 부분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류를 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데? 그냥 상담받겠다는 거예요. 일단 구경이라도 가보자는 거죠. 나는 아무데나 도장 안 찍어. 어머니, 이건 도장도 아니고 그냥 서명이에요. 뭘 그렇게 의심하세요? 그날 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 조합원 자격이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상 보상금이 상가랑 아파트 합쳐서 10억은 넘을 것 같아요. 문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요양원으로 일단 데려가고 거기서 위임장 받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서 도윤이가 가르쳐 준 대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와 사돈이 은밀히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사돈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사돈, 우리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사돈 박미정 권사가 말했어요. 외곽에 있는데 경치도 좋고 시설도 최고급이에요. 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사돈 윤태성 장로가 낮게 웃었어요. 사돈, 요즘 시대에 우리가 자식한테 짐 되면 안 되죠. 우리 서로 배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된 재개발 서류들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런 복잡한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 가방 속 핸드폰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류는 내 명의잖아. 명의야 어머님 거지만 어머님이 그런 복잡한 거 처리할 수 있으세요? 등기분이 조합인이 하는 거 아세요? 사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요양원 비용도 그걸로 처리하고요. 저는 참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뭔지 모르는 종이에 도장 안 찍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우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평생 목욕탕에서만 일했으면서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그 복잡한 서류 읽을 수나 있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모욕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이한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어떻게든 배워서요. 도윤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모, 녹음 파일 들었어요. 절대로 도장 찍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일주일 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요양원 구경 가요. 나는 안 간다고 말했잖아. 구경만 하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시면 되죠. 아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한 번만 가보자. 나도 같이 갈게. 차에 탔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하고 사돈 부부도 같이 탔어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가고 있었어요. 앞좌석에서 사돈네가 속삭이듯 얘기했습니다. 오늘 도장만 받아내면 상가는 우리 거야. 조합 쪽은 제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어르신은 요양원에 계시다가 조용히 가시면 땡큐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용히 가시면 된다고? 그때 가방 안에서 핸드폰 진동이 느껴졌어요. 슬쩍 꺼내봤습니다. 도윤이한테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모, 재개발 조합원 명단 확인했어요. 이모 이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도장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꼭 전화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있다는 게 힘이 됐으니까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화 노인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건물은 깔끔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요양원 원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랑은 이미 아는 눈치였죠.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희 요양원은 시설이 최고예요. 안을 구경시켜줬어요. 방도 보고 식당도 보고요. 근데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 눈빛이 다 비슷했어요. 허공을 보는 눈빛이었죠. 자,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원장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상담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돼요. 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소 동의서하고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요즘은 이게 있어야 보호자가 어르신 대신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어요. 서류를 대충 보니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과 권리를 며느리와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 서명부터 하시고 가세요. 급해. 먼저 다녀올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도윤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도윤아? 이모, 지금 어디세요? 평화 노인요양원이라는 데야. 근데 서류를 내밀면서 도장 찍으래. 무슨 서류요? 입소 동의서랑 재산관리 위임장이래. 전화 너머로 도윤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그거 사기예요. 재산관리 위임장 한 번 쓰면 이모 명의 재개발 권리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만 버티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어디에 전화하셨어요? 아니,
그냥 빨리 좀 나오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사돈 윤태성 장로가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휴,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서명 좀 빨리 하십시다. 원장이 펜을 건넸어요. 어르신, 여기 표시된 곳에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는데 글씨가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정희 할머니가 남겨준 걸 이렇게 뺏기는 거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못 쓰겠어. 뭐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써? 어머니, 저희 못 믿으세요? 지금 우릴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나는 그냥. 사돈 박미정 권사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사돈.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설마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뭔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도윤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도윤이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정도윤 변호사입니다. 한말자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이고요. 도윤이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잠깐만요. 무슨 법률 대리인이요? 시어머니가 언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위임받았습니다. 도윤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께서 서명하시려던 서류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양원 원장이 당황하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윤이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재산관리 위임장인데 어르신께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어르신, 이 서류 내용 이해하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읽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도윤이가 원장을 봤습니다. 보세요. 어르신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받으려 하셨습니다. 이건 민법상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 그게. 도윤이가 며느리와 사돈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말자 어르신은 한일목욕탕 재개발 사업의 정식 조합원입니다. 예상 보상액이 10억 원이 넘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죠. 며느리가 버럭 소리 질렀어요. 그게 어떻게 시어머니 권리예요? 애당초 목욕탕 주인도 아니었잖아요. 목욕탕 주인 이정희 어르신께서 생전에 합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셨습니다. 모든 서류가 법원에 등기되어 있고요.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이모 나가시죠.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일어서려는데 사돈 윤태성 장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돈, 진정하시고 다시 얘기합시다. 손 놓으세요. 도윤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러시면 폭행죄 구성됩니다. CCTV도 돌아가고 있고요. 사돈이 손을 놨습니다. 저는 도윤이와 함께 요양원을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가다가 도윤이가 말했어요. 이모, 힘드셨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아,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도윤이가 차를 세우고 저를 봤어요. 이모는 한일목욕탕 재개발 조합원이에요.
법적으로 100% 보장된 권리예요. 상가 분양권 2개하고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현금 보상금까지 합치면 최소 10억 정도 될 거예요. 뭐라고? 10억? 네. 이정희 할머니가 이모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모가 35년 동안 할머니 곁을 지켜드렸잖아요. 무척 고마우셨나 봐요. 근데 나는 글도 못 읽고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합 서류도 제가 다 검토하고 계약서도 제가 확인할게요. 정말?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이유가 뭐니? 네. 이모, 저 기억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랑 싸워서 목욕탕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모가 라면 끓여주시고 등도 밀어주시고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하셨잖아요. 고맙다. 고맙구나 정말. 그날 이모가 저한테 해주신 말 때문에 힘을 냈어요. 이제 제가 이모를 도울 차례예요. 도윤이가 저를 임시로 머물 원룸으로 데려다 줬어요. 여기서 며칠 쉬세요. 며느리나 사돈 쪽에서 연락 와도 절대 받지 마시고요. 알았어. 며칠 뒤 도윤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서류를 한 뭉치 들고요. 이모, 재개발 조합 사무실 다녀왔어요. 응. 조합장님한테 이모 권리 확인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도윤이가 노트북을 켰어요. 사돈 윤태성 씨가 재개발 조합 이사로 있으면서 비리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정 업체한테 특혜주고 뇌물 받은 정황이 있고요. 뇌물? 네. 그리고 며느리 서진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도 문제가 많아요. 보험 과다 청구, 요양보호사 인건비 착취, 게다가 어르신들 학대 의혹까지 있어요. 뭐라고? 학대? TV에서는 어르신 모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모, 이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으세요? 복수라기보단 그냥 내 권리를 지키고 싶어.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준비할게요. 일주일 동안 도윤이와 준비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상가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어요. 이모,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도윤이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조합원 한 말자.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이름으로 된 거구나. 도장을 꺼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수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 학교 서류에, 남편 병원 서류에, 빚 보증 서류에. 그런데 오늘 이 도장은 달랐습니다. 이건 온전히 나를 위한 도장이었으니까요. 꾹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말자 조합원님. 조합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모, 이제 시작이에요. 2주 뒤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너무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일단 얘기 좀 해요. 사돈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사돈,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회의 한번 하시죠. 도윤이가 말했어요. 이모, 만나실 거예요? 응, 만나야지. 끝을 내야 하니까. 그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사돈집 거실이었어요. 도윤이와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아들, 사돈 부부, 그리고 요양원 원장까지 앉아 있었어요. 아들 준호가 일어나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앉아 있어, 준호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이도 옆에 앉았고요. 며느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됐어. 네, 됐다니까. 그만하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가방을 열었어요. 오늘 내가 온 이유는 딱 하나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도윤이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예요?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도윤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한말자 어르신명의 재개발 조합원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미 상가 2칸, 아파트 한 채 분양 계약 완료됐고요. 두 번째, 요양원에서 위임장 강요했던 내용 녹음 파일 녹취록입니다. 며느리가 버럭 소리 질렀어요. 그게 무슨 불법 녹음이. 세 번째, 여러분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도윤이가 노트북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도장만 받아내면 상가 2칸은 우리 거야. 어르신은 요양원에 계시다가 조용히 가시면 땡큐지. 순간 사돈 윤태성 장로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이건 전체 맥락을 봐야지만. 도윤이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네 번째, 윤태성 씨의 재개발 비리 관련 자료입니다. 특정 건설사한테 특혜주고 금품 수수한 내역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햇살 가득 요양병원의 보험 부정 청구, 요양보호사 인건비 착취, 어르신 학대 관련 자료입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무슨 며느리를 이렇게. 제가 일어났습니다. 앉아. 뭐라고요? 앉으라고 했어. 며느리가 주춤하며 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때를 밀어줬어. 목욕탕에서 35년을 일했지. 손님들 등 밀어주고 발 씻겨주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너희는 내 인생을 짓밟아 버리려고 했지. 날 요양원에 쳐넣고 내 권리를 빼앗고 조용히 죽기만을 기다리려고 했잖아. 사돈 박미정 권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돈, 오해세요. 우린 진심으로. 오해는 무슨. 내가 다 들었어요. 녹음도 했고. 도윤이가 말했어요. 참고로 이 자료들은 이미 경찰과 보건복지부, 재개발조합에 제출됐습니다. 뭐라고요? 사돈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사가 곧 시작될 겁니다. 재개발 비리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요양병원 비리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그러지 마.
아들 준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편을 못 들어줘서 내가 나빴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미웠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으니까요. 준호야, 너는 내 인생 살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오늘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거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소리 질렀어요.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후회하실 텐데요. 혼자 늙어서 외롭게 죽을 거예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외롭게 죽는 게 뭐가 나쁜지 모르겠네. 너희랑 살면서 나는 마음으로 이미 죽어 있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됐어요. 제가 받은 건 1층 상가 한 칸하고 그 위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현금 보상금이었습니다. 상가를 해질녘 찜질방이라는 이름으로 꾸몄어요. 작은 찜질방이었죠. 목욕탕은 아니었지만 물을 쓰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오픈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단골 손님이 몇 분 생겼어요. 다들 저처럼 70줄을 넘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말자 씨, 여기 물이 참 좋네요. 발 담그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너무 좋아요. 저는 손님들 발을 씻겨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누구는 자식 얘기, 누구는 아픈데 얘기, 누구는 그냥 인생 사는 얘기. 목욕탕에서 하던 것처럼요.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리며 누가 들어왔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 서진이랑 이혼했어. 그래. 병원 비리 때문에 서진이 의사 면허 정지됐고 장인어른은 구속됐어. 집도 다 날렸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제라도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일어나, 준호야.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밥은 먹고 왔니? 아니. 부엌에 가서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도 담고 반찬도 꺼냈죠. 밥 먹어. 엄마, 고마워. 준호가 밥을 먹는 걸 빤히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준호야. 응, 엄마. 너는 내 인생 책임지고 살아라. 응.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할 거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알았어, 엄마. 엄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밥을 다 먹고 나서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자주 올게. 그래. 문을 나서는 준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TV 뉴스를 봤습니다. 재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씨는 재개발 조합 이사 자격을 이용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돈 윤태성 장로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수갑을 찬 모습이었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요양병원 부정 청구 사건의 핵심 관계자 윤모 씨가 의사면허 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얼굴도 나왔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복수가 시원하냐고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담담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오피스텔로 올라갔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공책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도윤이가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이모, 한글 연습해 보세요. 이제 이모 인생 이모가 직접 쓰는 거예요.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제 이름을 썼어요. 한 말자. 삐뚤삐뚤했지만 제 글씨였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제대로 쓴 제 이름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한 말자야.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한 말자. 다음 줄에 또 썼습니다. 한 말자 장하다. 공책을 덮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두워졌죠. 근데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여태 7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20년은 남의 눈치 보며 살았고, 다음 20년은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또 다음 20년은 목욕탕에서 남의 때를 밀며 살았고, 마지막 10년은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죠. 근데 이제는요,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아직 제게도 시간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집 한 채 못 해줬다고, 연금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평생 고개 숙이고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내어주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집안 꾸리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사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여러분의 이름으로요. 도장은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곳에 찍는 거예요. 저는 한 말자입니다. 70년 동안 남을 위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름으로 사세요. 그게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